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는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올해 꽃눈 분화율입니다. 먼저 홍로 꽃눈 분화율을 알아보겠습니다. 홍로 꽃눈 분화율은 평년 평균이 68%입니다. 그런데 올해는 73%예요. 그 평년보다 상당히 높죠. 작년에는 67%였습니다. 작년에는 평년 평균하고 비슷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꽃눈 분화율이 더 높습니다. 후지를 보겠습니다. 후지는 평년 평균 꽃눈 분화율이 62%입니다. 근데 올해는 59%예요. 평년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는 후지가 54%였어요. 굉장히 낮았죠.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높습니다. 통상적으로 꽃눈 분화율이 60에서 65%면은 정상이거든요. 그래서 꽃눈 분화율이 60보다 낮으면은 겨울 전쟁을 할 때 꽃눈을 좀 더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. 그리고 꽃눈 분화율이 65%보다 높으면은 꽃눈이 너무 많으니까 겨울 전쟁할 때 꽃눈을 좀 솎아야 돼요. 그래야 적과할 때 적과 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원래 꽃눈 분화율이 평년보다는 평균이 조금 낮은데 과음별로 편차가 심하답니다. 그래서 원래 저희 동호회 회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개화율이 불량한 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과원은 개화 상태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. 작년에는 냉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. 그래서 평년 대비해서 수확량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.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. 그런데 올해는 개화 상태가 지금 상당히 양호해요. 일부 나무들은 약간 개화 상태가 안 좋은 나무도 있는데 대부분 올해는 개화 상태가 양호합니다. 올해는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해는 적과제도 치고 적과제도 칠 계획입니다. 이 과원이 작년에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수세 관리에 애를 먹었습니다. 수세가 강한 나무는 비료량을 줄였어요.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도장지 제거도 일찍 하면 안 되죠. 직립성 도장지는 약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 위주로 6월부터 몇 개 제거하고 나머지는 영양 생장이 끝난 8월 처서 이후에 다 제거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나무가 더 튀질 않지요. 그때 과감하게 도장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세가 강하고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은 나무는 겨울에 전쟁할 때 아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.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? 전쟁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. 그렇죠? 그래서 보고 혹시 도장지 빠진 거 있으면 도장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방해되는 가지 제거하고 꽃눈은 최대한 붙여놔야 돼요. 약간 거슬리는 꽃눈도 그런 나무는 붙여두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? 꽃을 최대한 피워야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량과는 언제 제거하느냐? 나중에 5월달에 적과할 때 제거하면 됩니다. 근데 이 꽃눈을 많이 달아놨다고 해서 다 개화가 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꽃눈 분화율입니다. 그렇죠? 근데 꽃눈 분화율이 대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M9하고 M26이 차이가 있거든요. 저는 여기 전부 대목이 M9이에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가 큰 가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꽃눈이 하나도 분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과일이 하나도 안 달린 가지들이 상당히 보였습니다. 특히 M9은 M26에 비해서 꽃눈 분화율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M9 대목을 전쟁할 때는 대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꽃눈을 적정 꽃눈보다 10에서 20% 정도 더 남기고 전쟁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착과량이 많은 과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갈반이 심하게 발병한 과원이 있어요. 그런 과원은 꽃눈 분화율이 떨어집니다. 착과량이 많았던 과원은 해거리를 하죠. 그리고 해거리는 M9 대목보다 M26 대목이 더 심합니다. 그래서 M26 대목으로 제식한 경우에는 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착과량이 많았던 과원은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전쟁할 때 꽃눈을 남겨놔야 되고, 전년도 갈반으로 조기 낙엽된 과원은 그런 과원은 꽃눈을 많이 남겨놔도 꽃눈 개화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개화 상태는 뭐에 좌우되느냐 하면은 전년도 과다 착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, 그리고 전년도에 갈색무늬병이 심해가지고 조기 낙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, 그 다음에 전년도 냉해 피해가 있어서 착과량이 많이 줄어들었냐 안 줄어들었냐,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과원들은 생육기는 물론이고 겨울 동계 전쟁 시에도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이 나무는 우리 과원에서 가장 수세가 강한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. 제가 원래 전쟁하면서 최대한
이 나무는 꽃눈을 많이 남겨놨어요. 작년에는 이 나무에 과일이 몇 개 안 달렸습니다. 20개도 채 안 달렸어요, 이 나무에.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나무는 비료도 적게 주고 하계 전정도 늦게 하고 동계 전정할 때는 정말 최소한으로 전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꽃눈을 거의 있는 대로 다 붙여놨어요. 그랬더니 원래 보면은 여기 꽃눈마다 지금 개화가 다 됐거든요. 원래 이 나무는 거의 100% 개화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나무에도 조금 수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사과나무를 관리할 때 개화 상태를 봐가면서 시비량을 조정해야 되고 하계 전정 시기도 조절해야 되고 동계 전정의 강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착과가 또 잘 되네요. 이 일대 토양이 양토거든요. 우리 밭에서 토심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 수세가 강해요. 수세가 강한데 해마다 여기는 착과량이 좀 적어요. 수세가 강한 나무는 착과량이 적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은 상당히 착과가 양호합니다. 제가 남겨둔 결과지마다 전부 개화가 다 됐습니다. 여기는 제 후지과원 제일 아래쪽 열입니다. 여기는 겨울가거든요. 그리고 지대가 우리 과원 중에 제일 낮습니다. 겨울가니까 여기는 냉해 피해를 잘 입는 곳입니다. 해마다 이쪽 라인은 개화율이 좀 떨어졌거든요. 이 나무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꽃눈이라고 남겨놨는데 여기 개화가 안 되는 눈들이 많네요. 잎눈으로 된 곳이 많습니다. 이거도 잎눈, 요거는 꽃이 있고, 저 꽃이 있고, 요것도 꽃이 있고, 이건 전부 잎이죠. 그리고 요 밑가지도 요 굵은 가지인데 여기도 꽃이 지금 핀 게 2개밖에 안 보이네요. 나머지는 전부 잎눈으로 변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전반적으로 개화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. 그래서 이 나무는 원래 비료를 줄이고 전정도 가급적 하계 전정을 처서 이후로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겨울에는 약전정을 하고 꽃눈은 최대한 붙여놔야 됩니다. 이런 나무는. 이 열 중에 저쪽은 개화 상태가 양호한데 이쪽 부분 몇 나무가 개화 상태가 약간 불량합니다. 특히 이 나무가 개화 상태가 제일 불량하네요. 이 나무는 원래 과일이 한 30개도 채 안 달릴 것 같습니다.